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물리 파트를 좀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리는 크게 이제 역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파동 에너지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뭐니 해도 1단원에 나와 있는 역학적 에너지. 이 역학적 에너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또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컨텐츠를 좀 이렇게 구별해서 보게 되면 일단 처음에 운동의 기술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어요. 운동의 기술이 되어지면 이제 말이 좀 이제 기술인 거지 이제 표현이라는 말이 조금 더 맞는데 이제 요것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운동 방정식이라고 있습니다. 운동 방정식.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또다시 그 다음 컨텐츠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이 운동량 충격량이 끝나고 나면 일과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편하려고 여기 운동의 기술, 운동 방정식, 운동량, 충격량, 일과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하나의 세트를 인위적으로 나눠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울 때는 차근히 가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쪽에 와서 이 역학적 에너지 파트로 오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도 여기에 있고 여기 있는 내용도 여기 있는 내용도 여기에 있는 내용도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를 가지고 약간 수학이나 영어처럼 이 운동의 기술이 돼. 그럼 운동의 기술을 갖고 운동 방정식을 그 다음에 살이 붙는 거지. 운동의 기술하고 운동 방정식이 됐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운동량, 충격량으로. 그러니까 이 앞쪽이 안 되면 뒤는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이라는 과목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체계적으로 그 다음 단계 단계별로 가주셔야 되는데 단계를 등한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때려주고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전 단계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서 쭉 보면 제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운동의 기술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보게 되면 이제 나오는 게 이동, 거리, 변이, 속력, 속도, 상대 속도에서 등속도, 등가속도 막 이런 되게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분류 작업을 잘 해놓는 게 좋아요. 일단은 이제 나중에 가서 또 배우겠지만 일단은 먼저 무엇을 먼저 할 거냐면 키워드 먼저 나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힘의 여기 안에는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인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도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먼저 순서를 조금 바꿔서 내가 인위적으로 컨텐츠를 좀 달리 해볼게요. 힘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가도록 할게요. 힘의 정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 알고 있는 거야. 영어로 하면 이제 파워도 힘이고 force도 힘인데 사실 이제 정확히 따지면 여기서 파워. 이 파워의 개념은 수학적인 접근으로 따지면 타임, force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의 힘을 우리는 파워라고 합니다. 약간의 그래서 우리가 전기세 낼 때는 이걸 써.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것도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시간을 줄이는 것도 우리 전기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힘의 정의로 보시게 되면 무엇이냐면 힘의 방향으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으로 변화라고 하는 단어. 힘의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불러? 힘이다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그냥 힘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제부터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히 잡고 가주셔야 돼요. 힘은 변화고 변화가 힘이 아니서 문제상에서 변화가 없대. 그러면 힘이 없다라고 취급합니다. 반드시 힘은 변화고 변화는 힘이 된다라는 거 정도.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제 파워보다는 폴스를 쓰게 되어지고 한문으로 따지게 되면 한문으로는 힘 역자를 쓰죠. 그래서 무슨 역, 자기력, 마찰력, 탄성력, 중력 할 때 역자가 이렇게 되어졌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힘의 표현인데 이건 별거 아니니까 가볍게 하고 가도록 할게. 여기서 중요한 건 화살 표시를 이용한다라는 건 중학교 때 다 배운 것들이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힘의 표현에서는 일상적인 용어로 먼저 하고 과학적 용어로 들어올게요. 힘을 얼마큼 주었니? 얼마큼 주었느냐? 10N을 주었니? 아니면 20N을 주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주었냐? 오른쪽으로 주었어요? 아니면 왼쪽으로 주었어요? 이런 거. 요것도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었니? 누구에게 주었니?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를 힘의 세기, 얘는 방향, 얘는 이제 요거는 작용점, A라는 물체에게 줬니? B라는 물체에게 줬니? 라고 할 때 쓰는 게 요 세 가지 표현이 들어져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집중하세요. 여기 보세요. 어느 쪽이 사실은 요게 굉장히 더 많이 중요해요. 얼마큼 주었는지 그냥 세기만 나오면 되는데 얘가 왜 더 중요하냐면 요 두 가지를 살짝 같이 묶어서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자, 이 물체에다가 이렇게 10N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같은 방향으로 20N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어디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30N의 세기로 움직이겠지요? 자, 이 똑같은 걸 방향을 바꿔볼게요.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어요? 이 물체를 내가 20N을 이쪽으로 주었는데 이번에는 이쪽 반대 방향으로 10을 주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얼마로? 10N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똑같은 힘의 세기 10, 20은 똑같은데 방향을 어느 쪽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의 값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 풀 때 주의해. 그냥 지금 이제부터는 저렇게 하는 거고 이러지 말고 약간 좀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비판과 부정적인 건 다른 뜻이야. 무조건 거부적 개념이 부정적인 거고 비판적은 거부한다가 아니라 그거의 논리성을 따지는 게 비판적 사고예요. 사람들이 비판적 사고라는 말과 부정적인 사고를 구별을 좀 헷갈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비판적 사고에는 뭐 들어있냐면 인정하는 것도 비판적 사고예요. 무슨 말이 납득이 돼. 그럼 오케이 인정합니다. 이것도 비판적 사고예요.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은 좀 덜한데 어른들 중에서는 그냥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뭐든지 부정적이야. 혹시나 또 부모님이 그러면 뭐라 하지 마. 그분은 그렇게 사셨으니까 뭐라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친구들이건 주위 사람 중에서 무슨 말만 하면 그냥 꼬투리 잡고 말만 하면 좀 이런 사람 있잖아. 절대 곁에 두지 마세요. 그러면 되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사고는 전파력이 되게 세. 왜? 간단해. 얘가 나한테 부정적이야. 그럼 나를 부정한다는 뜻이잖아. 그럼 기분이 좋을 리가 없거든. 기분 좋은데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놈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옆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 그래? 그러니까 잘못했어. 아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좀 속상했겠다 야. 그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수습하니? 아유 화이팅 이러면 그냥 힘이 좀 나고 좀 위로가 돼.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모르겠어. 나도 어저께 딱 봤는데 부정적인 사람들 보고 그 사람이 부정적이었거든. 근데 친한 척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탁 던졌잖아. 우리 그렇게 안 친한데 말했잖아. 안 친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네.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그랬더니 자기는 사실을 얘기해. 네 뇌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뱉어서 나오는 건 부정적이야. 상대가 기분이 좀 별로야. 그러니까 너 듣는 얘기가 긍정적인 얘기가 많아,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 그럼 이런 사람 특징이 문제는 자기가 듣는 건 되게 약해.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야. 듣는 거 약해. 무슨 말 하면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자 수업할게요. 어저께 내에서 대책이 한마디 했어. 나한테 말 걸지 마 했어.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이래. 그래서 너 따라하는 거야 그랬어. 나보고 재수없길래 너도 그랬어. 난 웃으면서 가. 절대 이렇게 시덥지 않은 것들은 절대 화내지 않아. 그런 것 때문에 에너지 쏟고 싶지 않으니까. 자, 수업할게요. 자, 여기에서 또 숨은 내용이 하나 살짝 끼어 들어가. 뭐가 들어가냐면 어찌됐건 얘도 힘이고 얘도 힘이고 얘도 힘이에요. 그런데 정의로 가볼게. 정의로 가면 힘의 방향으로 어찌됐건 무엇이 생겨야 돼? 변화가 생긴 거야. 그런데 얘가 10N만큼 힘을 주긴 했지만 10N으로 변화가 생긴 건 아니죠. 20N을 줬다고 해서 20N의 변화가 생긴 건 아니잖아. 30N이라고 하는 요게 변한 거지. 듣고 있어? 집중해. 집중해. 이제 고등학생이야. 멍 때리고 그러면 안 돼. 준 힘하고 실제로 변화된 힘하고는 달라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외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합력이라는 단어. 어떤 책에서는 합력이라는 말을 쓰고 같은 말로는 뜻은 같은데 어휘가 다른 것인데 알짜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나는 요거를 기호로 시그마 F로 쓸 거거든. 이 시그마라는 말은 합이란 뜻이에요. 나중에 수열이나 이런 거 가면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렇게 외력하고 알짜힘이라고 구별하는데 이건 그냥 가한 힘이야. 준 거야. 즉 얘는 변화하고는 무관해요. 얼마큼 변했니 안 변했니로 얘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준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합력 알짜임 시그마 F는 얘는 변화하게 한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힘은 준 힘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우린 알짜임으로. 그런데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잘 봐. 지금 이건 준 거 맞지? 근데 이건 변화된 힘이지. 그런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외력하고 알짜임을 그냥 같이 취급해요. 그냥 같은 값으로. 그러면 굳이 외력이라는 말, 알짜임이라는 말을 안 써도 돼요. 힘 그럼 다 끝나는 거니까. 하지만 갑자기 고자가 안 써지네? 이래서 사람은 공부를 계속 해야 돼. 한글로 쓸게. 고등과정으로 가게 되면 얘가 정확히 외력하고 알짜임은 정확히 구별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려. 아니 문제가 틀리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가 되어진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자, 여기까지 힘에 대한 개념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힘에서 중요한 건 어느 쪽, 얼마만큼 어느 쪽으로 누구에게 주었니? 라고 하면서 요게 요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 잡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나온 김에 이제 계속 해볼게. 이어갈 거야. 그러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이 물체가 A라고 할게. A라는 물체가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힘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C라고 하는 사람이 힘을 주었어요. 그런데 자 봐봐. 그 다음에 이 FC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의 힘의 세기가 같아. 같은 힘으로 방향은 요거 순서대로 가는 거야. 힘의 세기 얼마만큼 주었니? 같은 힘으로 주었어요. 그 다음에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었니? C가 A에게 주었어요. B가 A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힘의 세기, 방향, 작용점이 다 나온 것이지. 요 누구에게라는 말의 뜻은 작용점이라는 말과 똑같이 쓰인다라는 거. 어휘가 다른 거지. 작용점이 A야. A에게 힘을 주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세기, 방향, 작용점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알겠지만 이 물체는 뭐래? 그치, 정지하고 있다는 생각 들죠? 변화가 있다 없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정도는 알 거야.
그러면 이유 따지지 말고 변화가 없어? 힘은 변화야. 변화가 없어? 아, 얘는 조심해. 이제부터 우린 얘를 정확히 구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FC, FB는 뭐가 되는 거고? FB, FC는 얘는 힘을 준 거잖아. 가한 힘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힘은 알짜 힘은 얼마가 된다? 0이 되어집니다. 힘은 주었지만 알짜 힘은 0이야. 그래서 힘을 주었다라는 말은 외력을 주었다는 뜻이고 변화가 없어서 힘이 0이다 라는 말은 알짜 힘이 0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랑 고등학교 그래서 지금 빨리 머릿속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중에서 버릴 것들은 빨리 버려주셔야 돼요. 다시 세팅해 줄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풀 때 외력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짜임을 얘기하는 것인지 정확히 구별해 주고 가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걸 자, 첫 번째 다시 힘의 세계는 같고요. 방향은 반대이면서 작용점이 한 물체에게 작용했지? 그럼 이거 살짝 써볼게. 작용점이 누구야? 작용점은 A가 해서 한 개의 작용점이 되어졌어요. 이랬을 때 말이 길어. 같은 힘의 반대 방향으로 한 물체에 작용하면 변화가 없어서 알짜 힘이 0이야. 너무 길어. 그래서 줄일 거예요. 한 단어로. 뭐라고? 힘의 평형이라는 말. 그래서 힘의 평형이라는 어휘가 들어가면 같은 세기의 반대 방향에 한 물체에 작용하는 것을 우리 힘의 평형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계속 이어가 볼게. 그런데 이번에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C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C라고 하는 물체가 FC와 FB의 힘은 같아요. 같은 즉 얘가 얘에게 준 힘의 세기와 B가 C에게 준 힘의 세기가 어떠하다? 같다고요. 왼쪽 거랑 같이 보세요. 두 번째. 그런데 그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인 거 보이지? 자, 이제 세 번째로 가십시다. 그런데 C는 누구에게 줬어? C가 B에게 힘을 주었지요. 그 다음 B는 누구에게 주었어요? C에게 힘을 주었지요. 그러면 작용점은 몇 개인 거야? 그쵸? 작용점은 B도 작용점이 되고 C도 작용점이 되니까 두 개가 되어지는 것이지. 자, 근데 이쪽 보자. 얘는 지금 합력이 합한 알짜임이 0이야. 왜 얘가 합력이 알짜임이 0이냐면 얘도 A에게 줬고 얘도 A에게 줬으니까 힘이 한 물체에게 작용했잖아. 그러니까 합칠 수 있어. 하지만 이쪽에서 보자. C는 누구에게 줬어요? B에게 작용점이 여기 있어요. B는 누구에게 힘을 주었어요? C에게 주었어요. 그럼 작용점이 어디가 됩니까? 여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작용점이 다르니까 힘을 합칠 수 있다 없다? 합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짜 힘이 어떻게 돼? 존재해요. 여기서 한 물체에 있으니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지. 한 물체에 있으니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거지. 하지만 여기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힘은 알짜 힘은 존재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힘의 세기는 같아요. 방향은 반대예요. 또 같아. 하지만 작용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얘를 그래서 요 문장으로 기억하시는 게 한결 더 문제 풀 때 접근하기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힘의 정의서부터 출발을 해서 힘의 표현, 그 다음에 힘의 표현에 따라서 합력과 외력에 대한 개념, 이걸 통해서 힘의 평형, 자연스럽게 작용 반작용까지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주면서 쭉 스토리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거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